반갑습니다. 이제 날이 해가 뚝 떨어지니까 조금 선선합니다. 이 체력을 회복한다고 요즘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맨날 이렇게 같은 코스만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 같은 코스만 걷는 이유가 첫째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길 따라서 매우 긴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매우 긴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원길을 따라서 매우 긴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것, 대단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원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공원길에는 체육시설이 대단히 많습니다. 축구장, 야구장은 말할 것도 없고 별 희한한 경기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 이 식수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군데군데 시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좁게는 이 물통 하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공원길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운동하거나 산보하는 사람들 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 타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 떠들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 국제결혼과 한국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국제결혼을 하다가 다치다 보니까 내가 이 국제결혼 얘기를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결혼 이야기 정말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국제결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나는 이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여자들이 한국 남자 사기치지 못해서 환장을 하고, 전 세계의 모든 여자들이 한국 남자 등을 치지 못해서 환장을 합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한국 남자들이 두들겨 맞는 구조를 가지게 된 것, 바로 이 국제 결혼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한국 여자한테 두들겨 맞는 것도 아니고 외국 여자한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 외국 여자는 주로 동남아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첨단 사기 기법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한국 신랑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이 국제결혼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국제결혼을 통하여 동서고금에 없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입고 간 지 24시간도 안 되어서 한국 남자를 고발한다. 그리고 신랑은 살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초강수를 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전원의 치무죄, 배심원 전원의 치무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 가지면 징역 3년이 나라입니까? 신혼 4일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 미수인 나라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하면 국민 참여재판하는 나라입니까? 그것도 변호인단을 써서 참여재판하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 나라이며 신혼 4일차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 미수인 나라입니까? 합법적 부부입니다. 이게 바로 국제결혼의 실태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한국 여자가 없어서 국제결혼을 했던 게 아닙니다. 한국 여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이 60에 가까운 환갑이 가까운 나를 원하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여성은 37세부터 42세까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 나이 37, 여자 나이 40둘이 적은 나이입니까?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게 적은 나이입니까? 동남아에서는 장모님 나이입니다. 장모님 나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동남아는 15부터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장모님 나이입니다. 적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나라 37세부터 내가 42세를 원했는데 그게 적어서 여자 나이가 적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나 더욱 나를 경악하게 했던 것은 여자들이 웬 빚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자들이 도대체 웬 빚이 그렇게 많나요? 뭐 5천만 원, 또 어떤 여자는 7천만 원, 또 어떤 여자는 1억, 또 어떤 여자는 2억. 나 기가 찹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 여러분, 여성 여러분들이 또 내가 아는 이 나이 가장 내 곁에 있는 이렇게 여성분도 빚이 2억이 넘습니다. 물론 혼자 살죠. 나한테 요구 조건은 연봉 1억은 넘어야 된다. 재산이 아저씨 나이 정도 되면 100억은 기본으로 있죠. 50억은 껌이죠. 세상에 나이 37, 나이 40들 이 여자들이 50억 알기를 네 집 개 이런 말도 하고 100억 알기를 서산에 해 넘어가는 듯 압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 생활 실태는 나를 더욱 경악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내가 한국 여성을 안 찾은 게 아닙니다. 나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겉모습은 국제결혼이 아니고 국내 결혼할 남자 찾아요 이런 사이트였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들 사진도 많고 프로필도 많고 화면 본성은 뭐 크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야한 사진이 날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짝을 찾아 헤매는 중년입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야한 사진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아예 노골적인 사진이 날라옵니다. 그냥 벌거벗고 다리를 쫙쫙 벌리는 그런 사진들이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돈 내라 이랍니다.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돈을 넣기 시작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날라온 사진들을 대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대조하던 중 중복되는 사진을 보고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사기를 당했구나. 즉 몽캠피싱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날린 돈만 해도 거의 한 400 정도 이렇게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를 찾아 헤매다 보니까 또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또 이제 여자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득천 로터리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함영동 롯데캐슬 앞에서 또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몇 번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는 이럴 바에야 국제결혼이 낫지 않겠나. 이럴 바에야 차라리 국제결혼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돌아다녔는데 결국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렇게 다쳤습니다. 내가 또 나중에 필리핀에 가서 또 다친 얘기를 또 할 겁니다. 한국 남자는 국제호구가 되어 있으며 국제봉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국제호구가 되고 국제봉이 되었느냐? 그래야 돈이 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돈. 한국 남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국제결혼을 떠났듯이 수없이 많은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 열풍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열풍. 네, 이거 하면 할수록 기가 막히는데요. 문제는 한국 여자들은 뭐 하느냐는 겁니다. 한국 여자들은 뭐 하느냐는 겁니다. OECD 성매매 2위부터 7위까지 이 한국 여성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습니다. 2위부터 7위까지가 한국 여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OECD 국제 성매매 여성 통계입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가 없어서 외국으로 가나요? 내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일본의 성매매 여성이 5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국 여성입니다. 그게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경찰 수사 결과에 일본 경찰이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이 한국 성매매 여성 알선책을 찾아가지고
추징금만 우리나라 돈으로 145억을 추징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일본 경시청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이 한국보다 잘 사나요? 일본 남자들이 한국 남자만큼 그렇게 잘해주나요? 한국 남자가 없나요? 오직하면 호주에서도 한국 여성 이제 좀 하지 마라 이라고, 캐나다에서도 한국 여성 입국 금지라고 하고, 미국에서도 한국 여성 입국 금지라고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남자가 없어서 그렇나요? 지금 여성가족부가 여성인권 신장을 한다고 벌써 20년째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여성가족부는 봉급만 주는 예하 단체가 500개가 지금 넘을 지경입니다. 그 안에 10만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여성들이 국가의 돈을 받아먹으면서 한국 남자를 고발 못해서 환장병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국가의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거의 500개에 달하는 그런 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돈을 받고 직간접적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3,000개가 넘을 정도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과연 여성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한국 남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나요? 이제 수많은 이 한국 남자들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면서 국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국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남자라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노력했듯이 수 없는 한국 남자들이 노력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한국 여성들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나이 37, 나이 40돌, 50억, 100억 가진 남자가 뭐 한다고 당신들 찾나요? 당신 아버지들 그렇게 돈 많나요? 나 정말로 개탄하면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합니다. 내 친구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애 키운다고 고생하고 마누라한테 온갖 구박받으면서 애들 눈치 보면서 살고 있어. 그리고 애들 커가고 있어. 그런데 너는 혼자야. 너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너는 국민연금 반도 받지 마. 너는 국민연금 3분의 1만 받아. 너는 노령연금 아예 받지도 마. 너는 받을 자격도 없어. 내 친구들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친구한테 욕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이 나한테 욕을 했듯이 나중에 이 37살, 42살 지금 이 사람들 시집 못 가면은 애 못 낳으면 당신들 국민연금 받지 마세요. 노령연금 받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 받지 마세요.
그건 당신들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당신들은 입으로 번긋하면 얘기합니다. 여자가 애 낳아주잖아요. 당신들은 언제 애 낳아줬나요? 당신들의 남편이나 있나요?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여자가 애 낳아주니까 여자는 모든 걸 다 가져야 됩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애 안 낳은 여자는 노령연금 받지 마세요. 국민연금 받지 마세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기초생활 생활수도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거는 남편 있고 애 있는 사람들이 일을 다 끝냈으니까, 일을 마쳤으니까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한테 쓴소리였습니다. 당신들이 돈 없고 당신들이 괴로울 때 당신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당신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여성가족부가 과연 당신들 편인가? 과연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망쳐놓은 것들이 과연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만 줄입니다. 그러면 또 얘기해야 되겠지요.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어쨌든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그 지역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떡을 쳐봐야 합니다. 젊은 연인들이 연인이 되는 것은 앞으로 평생을 갈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연인은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수치와 데이터로 찾습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떡을 쳐보세요. 그러면 영이 남자한테 와서 말할 겁니다. 이 여자 정말 예뻐. 이 여자 정말 멋져. 이 여자 정말 착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와 함께 100년을 살 거야. 그러니 빨리 잡아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 남자 정말 성실해.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이 남자 정말 예심 많아. 너하고 100년을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쳐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그거 쳐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지금 자빠져가 있습니다만은 또 일이 또 잘 풀리면 또 뭐 해외로 나갈 겁니다. 환갑이 넘고 돈도 없는 날을 돈도 다 털려가지고 돈도 없는 날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또 정리가 되면은 또 해외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너무 밤일을 안 하는 걸로 내합니다. 너무너무 밤일을 안 합니다. 물론 부부관계의 밤일을 하고자 해도 물론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거 압니다. 난제가 많지요.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한다는 거 내 잘 압니다. 그리고 나는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을
해피하면서 산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좋은 것만 찾아다닌 사람, 이 세상에서 손에 눈곱만큼도 보지 않으려고 한 사람, 그 사람 바로 부부간간제 하나 없는 등신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부간간제 하나 없는 등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변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여러분, 대법원은 항상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좀 밤일 좀 열심히 합시다. 그러고 이 청춘 남녀들은 이거 떡이라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이 떡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 환갑이 지나가지고도 이 청춘 남녀가 이 치는 떡이 뭔 떡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뭔 떡이다라고 하면은 그 여성가족부에서 이 돈 받아 처먹는 그런 이 패미들이 수만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저놈 손봐줘야 된다, 저놈 계정을 취소하라, 저놈 혼내줘야 된다, 난리를 칠 게 뻔하니까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이 점심때는 콩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저녁에는 들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집 사장이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고 이 기혼자들은 뭐 애들은 떡이라 하고 뭐 기혼자들은 박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게 뭐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도대체 뭘 박는 건지 어디다 박는 건지 내 잘 모르겠는데,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참 피곤하죠. 그래 뭐 우리나라 이래 피곤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면은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 파이프로 된 말뚝을 받고, 점심때 나무로 된 말뚝을 받고, 저녁에 사각형 쇠 파이프를 박아샀고, 그리고 또 자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강간을 또 쇠리 박아사니까 밤도 낮도 없이 막 거의 건설회사 사장이 박아대니까 건설회사 사장이 아마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참 피곤한 나라입니다.